2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부터 또 독자 여러분들의 요구도 있고 해서 뉴스 브리핑을 기존에는 지금 최근 한 6개월 동안은 편집을 해서 이렇게 좀 정리된 형태로 뉴스 브리핑을 했었는데, 뉴스 브리핑을 좀 라이브로 하는 게 어떻겠냐, 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되게 많았다는 건 아니고요. 관심을 표명해 주신 분들 중에서 좀 라이브로 진행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분들이 많아서 오늘부터 뉴스 브리핑을 라이브로 진행을 하고, 이 라이브로 진행한 것은 좀 정리해서 편집본으로 매번 이렇게 업데이트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독자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에 편할 테니까요. 예. 오늘 그 경주포커스 톱뉴스는 경주시 체육회장 선거 내년 1월 15일 날 처음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직을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내년 1월 16일부터 발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 15일까지는 경주시군, 경주시를 비롯해서 일선시군 체육회 자치단체장이 체육회장이 되어 있는 곳은 체육회장을 다 새롭게 선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주에서도 현재 여준기 경주시 태권도 협회장 이미 출사표를 던져놓고 있고, 또 김철련 경주시 체육회 전 상임 부회장도 이미 출사표를 던졌습니다만, 오늘 경주 화랑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출마에 대한 변도 밝히고, 또 자신이 회장이 되면 어떠한 일들을 해보고 싶다, 이런 구상을 밝히는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걸 오늘의 경주 포커스 톱뉴스일 텐데요. 예, 이렇습니다. 예, 이 기사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오늘 체육회장 기자회견 동영상 전체적으로 다 있습니다. 동영상도 있고요. 여기에 구체적으로 김철련 체육회장이 어떤 포부를 밝혔는지도 있습니다. 유튜브 경주 포커스 TV에도 있고요. 기사에서 바로 클릭을 하시면 오늘 김철련 회장의 기자회견 풀 영상을 여러분들께서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김철련 회장은 여러 가지 포부를 밝혔습니다. 체육복지회관 건립이라든지 또 공공스포츠 클럽 사업을 획득을 해서, 이게 정부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스포츠 활성화도 꾀하고, 또 시민운동장, 경주시에서 오래전부터 추진하고 있잖아요. 현재 황성호원 경주시민 경주시민운동장은 현재 규격이, 국제규격이, 공인규격이 안 맞아서 도민체육대회도 현재 조차도 못 열고 있는 실정인데, 이걸 좀 시책사업인 경주시 시민운동장 신축 여건도 조성하겠다, 이런 계획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포부들은 경주시 체육회장에 당선되어서 임기 동안 경주시 집행부와 협의해서 추진하겠다 하면서 경주시와의 협력을 특히 강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재정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읍면동 체육회 활성화에도 꾀하겠다. 아시다시피 경주시 체육회는 최근에 외부인사 7명, 외부인사가 3분의 2 포함이 돼야 된다, 이 대한체육회 규정에서 그렇게 되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9명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했고요. 22일 날 경주시 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 1차 회의가 열리는데,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선거 일정을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상락 경주시 체육회 사무국장하고 통화를 해봤었는데요. 경북도 내 대부분의 시군 체육회가 내년 1월 15일 날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그래서 경주시 체육회도 큰 변수가 없는 한 내년 1월 15일 날 선거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1월 3일에서 4일 양일간 후보 등록을 받고 5일부터 10일 사이에 선거운동을 할 방침입니다. 물론 이런 건 어디까지나 방침이고, 22일 날 열리는 경주시 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 1차 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선거인단은 각 종목별 협회장 추천일인 읍면동 체육회 추천 2명, 이렇게 총 161명으로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김철련 체육회 전 상임 부회장의 기자회견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홈페이지에도 기사에도 있고요. 유튜브 경주 포커스 TV에도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두 번째 뉴스 보시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뉴스는 금장교 지하차도 개설 공사가 어제 완공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황성동에서 특히 우회전하는 차량, 또 터미널 쪽으로 직진하는 차량 이렇게 막 겹치면서 특히 출퇴근 시간대 좀 정체가 많이 있고 해서 경시에서는 금장교 교통체증 해소 차원에서 1차적으로 제2금장교는 현재 계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금장교 지하차도 개설 공사
그 추진을 했었고요. 올해 2월 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 17일 날 어제 완공이 돼서 어제 오후 5시부터 개통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 기사입니다. 저희 경주포커스 기사는 확인하실 때 항상 잘 안 보이시면 전체 기사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전체 기사에서 쭉 금장교 지하차도 개통 이렇게 해서 어제 이렇게 제가 기사를 올려놨었는데요. 총 9억 5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길이가 한 604m고 폭은 4m입니다. 당초 다리 아래 높이는 3.5m였습니다만 부산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서 4.2m로 이렇게 높이를 높였다고 합니다. 이게 가지는 의미는 그 높이가 좀 그 당초 3.5m에서 4m로 이렇게 높인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 하면 버스와 같은 대형 차량도 이 지하차도로 통행이 가능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도 교통체증 해소에 좀 더 도움이 안 되겠느냐. 경시에서도 이 강변로, 이 지하차도 개설을 통해서 현곡면이나 황성동 등 강변로 일원의 출퇴근 시간 시민들 통행 불편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세 번째 뉴스입니다. 황영서 역사문화관 시설물 보수 공사를 위해서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8일 동안 임시 휴관한다고 합니다. 2016년에 개관했는데요. 황영사 구청 목탑실 3D 영상관 전시실, 이 황영사 관련 자료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번 공사는 3D 공사관의 내부 스크린, 빔 프로젝터 렌즈를 교체하는 작업인데 기존보다 한 25% 확대된 스크린 설치를 통해서 3D 영상의 몰입도를 향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기사입니다. 예, 황영사 역사문화관 임시 휴관한다는 기사 경주포커스에서 상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뉴스 보시겠습니다. 오늘 경주시하고 서울특별시 중랑구가 우호 교류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문화예술 교류 사업을 통한 지역 간 소통과 협력도 강화하고 화합의 장도 마련하고 관광 홍보, 소환 여행단 방문 등 지역 관광 활성화, 또 귀농 기촌 희망 중랑 구민을 위한 맞춤형 지원, 이건 뭐 경시가 제공을 하겠죠. 또 친환경 농특산물 홍보 및 제공, 민간 차원의 교류 확대, 이런 내용들을 협약을 했다고 합니다. 경주시에서는 이런 그 국내 지자체하고 우호 협약을 체결한 것은 2008년에 부여군하고 하고 난 이후에는 11년 만에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중랑구와 국내 우호도시 교류 협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전해드립니다. 경주시가 노후 공동주택 개량 사업 내년분 신청 그 아파트를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동주택 중에서 준공된 지가 10년 이상 경과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 신청을 12월 2일부터 30일까지 받는다. 미리 예고하는 것은 아파트 주민 그 입주자 대표 회의나 이걸 결의를 통해서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미리 이렇게 경시에서 알리고 있는 모양입니다. 사업을 신청하는 의무관리 대상 단지는 입주자 대표 회의, 또 비의무관리 대상 단지는 대표자 회의 의결을 거쳐서 총 사업비의 70% 이하, 최대 8천만 원 이하로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대학 진학을 앞둔 부모님들 좀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경주시에서 30일 오후 2시부터 청소년 수련관 강당에서 대학 진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주식회사 에듀플라자 대표인 조미정 박사가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따른 진로 선택과 성공적인 대입 준비 전략, 이런 주제로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22일까지 사전 전화 접수를 통한 선착순 200여 명을 이렇게 모집한다고 합니다. 경시 아동청소년과 760-2232 이렇게 기사에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요. 금방 없어지는군요. 이렇게 대입 진학 설명회가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뉴스는 이건 어린이 초등학교 1, 2학년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께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은 기사일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예. 국립경주박물관 어린이박물관에서 11월 18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유아 및 초등 대상 교육 프로그램 첨성대와 신라의 별 이야기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 기사에서 보신 대로요.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인 천성대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라의 별 이야기를 통해서 별의 움직임이 신라인에게 주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된다고 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단체는 경주박물관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경주박물관 누리집 교육행사 교육 프로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모처럼 뉴스 브리핑 오늘 뉴스를 정리하면서 16일 날 제가 김석기 국회의원 토요일 날 인터뷰를 하고 그 영상을 또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드리고 했습니다만 김종덕 기자의 생각, 경주 포커스의 생각 한번 전해드릴까 합니다. 내일 신라원경 핵심 유적 복원 정비에 관한 특별법 국회의 본회의장에서 의결이 있습니다. 김석기 국회의원이 2017년 5월달에 대표 발의를 했으니까요. 발의 시점으로부터도 거의 3년이 다 돼가는 시점이 되겠네요. 2018, 2019년 그러니까 2년 한 5개월, 6개월 정도 만에 본회의 의결이 있습니다. 내일 오후 3시에 정기국회 본회의가 개의를 한다니까 김석기 국회의원 보좌관에 따르면 내일 오후 한 4시 30분쯤에는 법안 통과가 예상이 된다고 하네요. 김석기 국회의원과 지난 16일날 인터뷰 때 보니까 지인들하고 통화를 하면서 정말 역사적인 날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디다. 그동안에 특별하게 설치 규정 삭제에 따른 이게 과연 실효성 있는 법안이냐 이런 논란도 있었고 인터뷰에서도 김석기 국회의원 여기에 대한 반박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측면에서 이 사업이 어쨌든 매우 장기적이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이 김석기 국회의원의 설명도 크게 틀리지는 않은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총선을 지금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은 시점인데요. 시내 곳곳에 지난 7월달에 국회 문광이 통과했을 때도 그렇고 최근에도 법사위 통과했을 때도 그렇고 아마 또 내일 본회의가 통과되면 더 많은 현수막이 붙을 테죠. 이렇기 때문에 이 법률안 통과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따가운 시선도 있습니다만 해당 법률안을 통과시킨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이걸 또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유권자들에게 4년 동안 나 이렇게 일했습니다라고 홍보하는 거니까요. 그걸 크게 또 타박할 일은 아닌 김 의원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려니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역사문화도시 조성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2006년이죠. 정동채 당시 문광부 장관 와서 보문단지 호텔에서 크게 성대한 선포식도 했고요. 이게 30년 동안 3조 3천억이 투입되는 사업이었는데 이 사업이 그때부터 월정교 지금 완공이 됐습니다만 월정교 복원사업, 신라 완공 복원사업도 사실은 그때 발굴 사업들이 이미 시작이 됐었죠. 여러 가지 연구 사업들이 시작이 됐으니까요. 황효사 복원사업도 마찬가지. 그런데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너무 장기적으로 30년 동안 진행이 되니까 우리 당대에 가시적으로 경주관광은 어려워 죽겠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러면서 경상북도 국회의원들이 모두 이렇게 모여서 건의하고 했던 것이 박근혜 정부 때 신라환경 핵심 유적 복원정비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취임하고 한 1년도 안 됐죠. 1년 조금 지난 시점입니까? 1년 안 된 시점이네요. 2013년 10월 달에 경주시청에서 당시 변여서 문화재청장, 김관용 도지사, 당시 최양식 시장 이렇게 성대하게 업무 협약 체결시도 했죠. 신라환경 핵심 유적 복원정비 사업 추진한다 이러면서 이 신라환경 핵심 유적 복원정비 사업을 추진한 것은 그렇습니다. 역사문화도시 조성 사업 그리고 경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복원 발굴 사업들이 너무 장기간에 진행이 되니까 말 그대로 경주를 신라천년의 왕도로서의 위상과 진정성이 문화재청 문구입니다. 천년 왕도로서의 위상과 진정성이 최대한 발현되는 데 초점을 맞춘 8개 사업 신라환경 핵심 유적 복원정비 사업을 이때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2025년까지 9,400억 그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시작이 돼서 이명박 정부 때까지 투입됐던 1,200억을 포함을 했어요. 1,200억을 포함을 해서 9,450억을 투입을 하겠다. 아마 2025년쯤에는 완공에 문 하나 만들고 이런 식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때도 계획은. 어쨌든 이 법 제정이 가져올 말 그대로 신라환경 핵심적 복원정비 사업은 이 8개 사업만이라도 좀 단기간에 해보자 이런 목적이었는데요. 어쨌든 그러나 아시다시피 황룡사 복원이라든지 신라왕궁의 복원은 그렇게 일본에 우리 나라시에 가면 평성궁 복원이 40년 50년 걸려서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신라왕궁 복원이
그닥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또 황용사 복원도 뭐 그냥 세트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니고요. 이 법이 만든다고 해서 이걸 10년 안에 뚝딱 신라왕궁이 복원되거나 황용사 구청 목탑이 복원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이 법 제정이 가져올 효과 몇 년만 지나지 않으면 이게 과연 특별법으로서 의미가 있을지 없을지도 당연히 드러날 겁니다. 왜냐하면 특별법을 만들지 않더라도 현재도 계속 예산이 투입이 되고 공사가 복원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안정적인 정권이 바뀌면 안 된다 뭐 이런 우려들은 또 있습니다만 국가문화재 사업이 또 그렇게 하다가 말거나 또 이런 사업은 또 아니잖아요. 어쨌든 8개 사업은 집중적으로 한다. 이걸 법적 규정을 마련했다는 게 김석기 국회의원의 강조했던 가장 큰 의의이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이 법이 저도 같이 바랍니다. 경주를 문화재청이 이야기한 대로 천년왕도 도시로서의 위상과 진정성을 잘 드러내면서 그러면서도 동시에 좀 특별법에 걸맞게 몇몇 사업이라도 어느 정도 좀 집중적인 예산 투입을 해서 단기간에 경주 시민들에게 성과를 보여주는 것도 의미 있는 것 아니겠느냐. 물론 졸속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 그러면 과연 특별법으로서 의미가 있겠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적어도 당대에 복원 하나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아니냐. 있어야 과연 좀 특별법으로서 의미가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저는 해봤습니다. 안 그러면 일반법이나 특별법이나 무슨 물론 제가 의미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랬을 때 더 큰 특별법으로서 더욱더 큰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단기간에 집중적인 예산 투자 그래서 성과를 과시해내는 것 그러나 졸속이 아닌 것 이런 것이 전제돼야 특별법으로서 더욱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상으로 2019년 11월 18일 라이브로 전해드린 경주포커스 뉴스 브리핑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많이 추워진다고 하는데요. 독자 여러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내일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